근래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유형들, 피싱 사기 유형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도 여전히 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통해서 대출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예. 수수료를 또 요구합니다. 또 말씀하셨던 출처불명의 그 스미싱이죠. 예. URL이나 링크를 문자로 발송해서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를 하고요. 또 SNS로 지인을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들도 계속되고 있고 예. 여기에는 몇 년 전부터 부고나 뭐 결혼식 등 예, 예. 교도사를 가장해서 스미싱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계좌를 공개하는 사례가 많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노린 통장 지급 정지 협박에 저신용 상태의 청년들이 노린 내구재 대출이라는 것 등 정말 많은 수법들이 또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부고 같은 것도 받아봤어요? 상담은? 네, 저 실제로 받아봤는데 네. 차이점이 있다면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 특정인의 이름이 없고 그냥 부고 알림으로만 뜹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일단 그걸로 일차적인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 부고 알림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그 전화번호로 부고가 오니까.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네. 일단 한 명이라도 이 링크를 잘못 클릭하게 되면 네. 그 순간 나의 전화번호에 있는 100명, 200명의 연락처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문자가 복사가 돼서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쓸 수 없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대처하려니까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한 100여 명에게 만약에 문자가, 네. 제가 세상 떠난 걸로 이제 이렇게 문자가 갔을 때, 누구누구에게 간 줄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은 아니, 다 보내줄 수 있을까요? 100명이 누구누구에게 간 줄 알면은, 아, 이거 가짜다. 하고 다른 전화기로 뭐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제 문자를 제가 네. 보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방어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특정이 됐는지를 알 수 없어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실제 연락을 받으신 분들께서 좀 본인이나 지인들께 2차적으로 그 피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오히려 그 주변인에게 본인에겐 직접 좀 물어보기가 그리하여서 네, 네. 주변인에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렇게 돼요. 예, 저도 그렇게 됐어요.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네. 그때 얼른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도 눌러서 이게 피싱으로 발전을 했다고 그때서야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는 광주에 그 아나운서 대선배님의 이 문자로 네. 어떻게 보면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오, 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대처하면서 참 애먹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특이하게 그 한번 되게 많이 확산됐을 때 보니까 네.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보셨었어요. 그래요. 네. 참. 문자로 이루어지는 스미싱이 그렇고 또 이게 그 특이한 게요. 예전 수법들 다른 범죄는 그러잖아요. 예전에 했던 네네네. 방법들은 피해자들이 알기 맞아요. 때문에 속이기 어렵기 네.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개량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네. 예전 것은 버리게 되는데 이 스미싱은 지금도 예전 방법을 그대로 쓰고 고전적인 방법을 네.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네, 요즘도 검찰청, 경찰청 사칭한 전화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네. 아주 초기에 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예전하고 조금 다른 방법이라면 그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칭해서 하면서 확인 전화를 했을 때 네. 그 사람들한테 연결이 된다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 한번 이 전화를 얼마 전에도 받았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그 기관 사칭 사기의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거나 예, 예. 어색한 말투로 이제 구분이 가능한 것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그저 조선동 번양고. 네, 맞아요. 예, 중국동 번양고. 예.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전화를 받아보니 예. 이제 정말 평범한 기관 직원이나 금융기관 그 직원과 똑같은 말투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에게는 뭐 익숙하지만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네. 더 믿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 당연히 네. 정말 기관이겠거니 하고 그 말투나 이런 어법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접근을 해서요. 네네. 좀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레파토리는 근데 또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 기관이라고 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서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든지 예. 현금을 인출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또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맡겨두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극비 수사 중이니 절대로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심리적 압박을 네. 가하면서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까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죠. 보이스피싱에 한번 노출돼가지고 물론 큰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위 분들이 인지를 하고서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관사칭으로 대표되는 보이스피싱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통적이지만 전화를 먼저 끊고요. 네. 상대방에게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또 AI로 다시 변조하는 수법도 생겨서요. 예. 불필요한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기보다는 바로 통화를 종료하시고요. 전화를 끊고 혹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신고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신 경우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바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셔야 되겠죠. 또 요즘은 그 범죄에 연루됐다는 협박성 피싱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해서 계좌가 위험하니 출금을 해서 골드바를 구입하라는 등 아주 새로운 유형의 사기들도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골드바구이까지 나와요 이제. 네, 예. 그 골드바를 또 가상자산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담사님의 목소리로 AI 조작을 해가지고 변조를 해가지고 저에게 사기 전화가 왔다 했을 때 나는 알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대부분이 지금 자신할 거예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거의 내 자신이 내 목소리를 들어도 모를 만큼 네, 그렇죠. 그 정도 완벽하기 때문에 자만해서는 안 돼요. 이거.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목소리까지 변조를 해가지고 사기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하면서 기관이 아닌 내가 잘 아는 지인을 사칭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 사례로 보도도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기 수법인데요. 그럴 경우는 정말 100% 네.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네. 그러니까 자녀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셔도 네. 일단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가 왔다면은 먼저 끊으시고 잠시 자녀의 정상적인 연락처로 다시 연락을 시도를 해보셔야겠죠. 아니 그런데 그럴 때 봅니까요? 아까 문자 스미싱 그것도 피해 입을 뻔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전화기가 파손됐다고 맞아요. 액정이 나갔다고. 네, 맞아요. 액정을 나갔기 때문에 새로 전화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카드 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지인도 문자로. 완벽하게 똑같은 수법으로. 그러니까 그 액정이 나가서 전화기가 안 되니까 확인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전화기가 네, 안 맞아요. 된다고 했으니까 옆에 사람 전화기로 나에게는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리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해보시면은 이게 보이스피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요즘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특히 있죠. 해외 체류 중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사기 유형에 잘 속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국내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네. 메신저로 들어오는 연락을 믿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제 지인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실 뻔했는데 네. 다행히 앱을 깔아두셔가지고 송금은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런 연락 받으시더라도요. 원래 연락하셨던 방법으로 시도를 좀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상담사님 부고 문자 네. 스미싱 피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문자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아까 이제 그 결혼식이라든가 부고 문자 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식상한 거고 네. 요즘 뭐 경품 지급 문제도 나온 것 같고요. 민생의 복지원금 뭐 네. 그쪽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작년부터 예. 저희가 이제 뭐 100% 당첨 경품 지급이라든지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 당첨 등 우리가 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문구와 함께요. 예. 또 출처 불명의 링크랑 URL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바로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요. 이 악성 앱이 나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갈취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요. 2023년에 택배 반송 문자를 한번 잘못 클릭해서 개인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요즘 또 저 설명절 맞아서 택배 많이 오잖아요. 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여기에 또 휘말리게 되겠는데요. 그럼요. 제가 실제로 교육 같은 걸 나가보면요. 이 시기에 특히 택배 반송 문자가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문자 저 택배사에서 오면 그러잖아요. 저 보관할 장소 네, 지정해 맞아요. 달라고 네네네. 하니까 문자가 택배사 택배 하시는 분들한테 오게 되면 무조건 답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다못해 집 앞이든 경비실이든 뭐 입력을 한단 네. 말이에요. 단순 문자로 회신하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네. 그 다음 문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배달됐다 네, 해가지고 맞아요. 문자가 오면은 네. 그게
사기라고 생각 못 하죠. 네네. 연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그런 문자 오다가 그래서 이 명절 시기가 택배 물량이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네.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클릭 한번 잘못하면 수억 피해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바쁜 와중에 정말 너무 많은 문자가 오다 보니까 특히 명절 맞아서 택배 문자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일일이 구분하는 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